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쾌한 노무사의 쟁점 특강 13번째죠. 요 판례가 보시면 2024년도 매우 따끈따끈한 판례인데, 제가 쟁점 특강 10번째에서 근기법상 근로자성 그리고 사용자성 판단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판례가 쟁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즉 피신청인의 추가 변경과 관련된 쟁점이 판결 요지에 첫 번째 나와 있어요. 먼저 쭉 내려가서 이 도식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쭉 내려가서 제가 10번째 쟁점 특강에서 설명드렸었지만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주식회사가 있고 갑주식회사의 자회사인 을주식회사가 있는데 이 을주식회사는 F앱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운영을 해요. 그리고 요 갑주식회사는 요 앱 이용자, 여기 F앱을 이용하는 앱 이용자에게 요 갑의 차량을 제공하고 차량 운전기사를 제공해서, 그래서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 서비스. 아이, 물 먹어야겠다. 안 되겠다. 혀가 또 꼬였어. 기사 알선 포함, 목소리가 좋아졌어요. 차량 대여 서비스, 즉 F 서비스라고 나와 있는데 요 F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그러면 요 차량 운전 기사는 어디서 오시느냐? 병주식회사 인력공급업을 해요. 요 병주식회사로부터 요렇게 차량 운전 기사가 제공이 되죠. 요 병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운전기사 정 선생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운전기사들 단체 대화방에 요 병주식회사가 인원 감축한다 라고 하면서 향후 배차될 운전기사 명단을 공개했는데, 요 정은 이 명단에서 배제가 됐어요. 엄청 빡돌겠죠. 화나겠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판례 결론은 요 운전기사 정은 근기법상 근로자가 맞다. 그리고 이 정의 사용자는 병주식회사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요 을주식회사도 아니고 갑주식회사다라는 게 판례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그리고 근기법상 근로자 요 개념이 아니라 피해 신청인 추가 변경과 관련된 판결 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시사항에 요게 나와 있죠. 부당해고 등 구제 절차에서 피해 신청인의 추가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한정 적극이다. 그리고 이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은 최초, 매우 중요하죠. 최초 구제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이다. 자, 그러면 이제 판결 요지를 보도록 할게요. 판결 요지. 부당해고 등 구제 절차에서 최초 구제 신청의 대상이 된 불이익 처분을 다투는 범위에서 피해 신청인의 추가 변경이 허용되고, 이 판례 문구를 쓰셔야 됩니다. 최초 구제 신청의 대상이 된 불이익 처분을 다투는 범위에서 피해 신청인의 추가 변경이 허용되고, 이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판례 판결 요지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판례에서 근거로 든 판례의 근거가 있어요. 그 판결 요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꼭 답안에 쓰셔야 됩니다. 자, 이유는 다음과 같다. 1번. 부당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 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 방법에 따른 소송 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 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지향이 아니고 지양이에요. 스탑시킨다는 거죠. 지양하고 신속 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위원회의 직권사실조사와 관계 당사자 및 증인에 대한 신문, 그리고 사업주 표시를 포함하여 구제신청서 기재사항의 일부 누락이나 불명확한 내용에 대한 보정 요구, 동일 절차 내에서의 신청 취지 추가 변경 승인 등 이 노동위원회 규칙에 다 있어요. 등의 여러 제도를 두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노무사님들이 다 되실 거잖아요. 노동위원회 사건 하시면 이 말이 뭔지 확 와닿아요. 확 와닿습니다. 그다음 2번.
현대의 고용 형태는 점차 다변화되고 있다. 근로자로서는 자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일수록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이용할 필요성이 크다. 현대의 고용 형태는 점차 다변화, 어려운 문구 아니죠. 그리고 근로자로서는 자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매우 중요한 문구라서 제가 굵게 칠하고 밑줄을 쳐놨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3번. 근로자의 구제 신청 이후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나 신문 과정 등에서 실질적인 사용자가 밝혀진 경우 등과 같이 피신청인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사정이 발생하였는데도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구제를 거부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둔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피신청인의 추가 변경은 최초 구제 신청의 대상이 된 불이익 처분을 다투는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고, 노동위원회는 새로운 피신청인에게 주장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매우 중요하고 따끈따끈한 판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신청인의 피신청인 추가 변경 허용되고,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중요한 판결 요지니까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쟁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영상을 보시면서 요 판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실 텐데, 요 도식이 혹시 마음에 드신다, 그럼 재생을 멈추시고 한번 메모지에 그려두셨다가 관련된 페이지, 피신청인 추가 변경이든 근기법상 근로자, 근기법상 사용자, 여기에다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도식이지만 다음번에 더 좋은 쟁점 특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쾌한 노무사,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불꽃처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